안녕하세요. 건양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교실의 김종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통계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회귀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이야기를 시작하는 제 마음이 설레는데요. 회귀 분석은 지금 요즘에 핫트렌디드한 빅데이터라든지 그리고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머신러닝, 딥러닝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과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통계 분석이고요. 때문에 이거 회귀 분석을 이해하시면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통계를 활용한 멋진 능력을 발휘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앞에서 다루었던 기초통계보다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저번 시간의 이야기에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의 주제는 상관분석이었죠. 상관분석이라고 하면 어떤 X라는 인자와 Y라는 인자의 상관관계가 어떤지 여러 관측점들, 이를테면 X가 운동량, 그리고 Y가 근육 증가량이라고 한다면 운동을 요만큼 한 사람이 근육이 요만큼 늘었고 이런 것들을 쭉 점들로 모아서 상관이 어떤지,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상관분석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상관분석을 통해서 구한 건 상관계수였습니다. 상관계수는 아주 반듯하게 1대1의 비율로 이 선 위에 다 모든 값들이 올라와 있을 때가 플러스 1, 그리고 가장 정반대로 음의 관계가 있을 때가 마이너스 1, 이 사이에 존재한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상관관계에 나온 값을 우리가 R이라고 하면 R의 제곱은 설명력을 이야기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설명력이란 만약에 R이 0.4라면 0.4의 제곱인 0.16, 즉 이 운동량이 만약에 이 데이터가 그랬다면 이 운동량이 근육량의 증가를 약 16% 정도 설명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인자다라는 것을 상관계수로 우리가 수치화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과 더불어 상관계수와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마저 설명드렸던 건 어떤 분포들이 쭉 있을 때 이 분포들을 어떻게 하면 이쁘게 그래프를 그리느냐와 이 분포를 가장 설명을 쉽게 할 수 있는 선 하나를 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게 바로 단순 회귀 분석입니다. 단순 회귀 모형을 그린 거죠. 회귀 모형을 그려서 선형으로 그려서 대표되는 직선을 하나 올린 거고요. 이게 바로 단순 회귀 분석의 시작입니다. 제가 지금 상관분석과 회귀 분석은 사실 같은 시리즈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미리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직선의 공식이 y는 ax 플러스 b라면 이 a가 기울기가 되고 b는 y절편이 될 텐데요. 때문에 이때 이 y절편이 이 값이고요. 그리고 이 기울기 x가 이만큼 변화할 때 변화하는 y의 양, 이게 기울기죠. 이 기울기가 바로 회귀식에서 말하는 회귀계수가 됩니다. 이제 큰 그림이 좀 그려지기 시작했나요? 단순 회귀 분석까지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이야기는 단순 회귀 모형이 아닌 다중 회귀 모형이죠. 다중 회귀 분석을 하기 위한 이야기를 저번 시간에 제가 밑밥으로 먼저 던졌던 겁니다. 다중 회귀 분석이란
사실 어떤 현상, 계속 앞에서 내용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운동량과 그리고 근육 증가량, 이량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실제 데이터에서는 사실 이런 식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뭐 이런 식으로 보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보이면 이렇게 하나하나의 관측치입니다. 운동을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증가한 사람이 있었고,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증가한 사람이 있었고, 이런 거죠. 했는데 보시면 이거는 만약에 이 현상을, 이 스캐터 산점도, 저희가 점을 찍는 거를 스캐터 플롯, 영어로는 스캐터 플롯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산점도라고 하는데요. 이 산점도를 관통하는 어떤 선을 하나 긋자면 거의 선의 기울기가 뭐 이 정도? 뭐 거의 사실 기울기가 없어 보일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렇다면 운동량과 근육 증가량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실 자연적인 현상, 특히 임상에서의 어떤 그 결과는 단지 어떤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운동량과 근육량은 성별에 따른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자는 적게 운동해도 많이 근육량이 느는 반면에 여자는 그렇지 않죠.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요. 또 나이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젊은 친구들은 조금만 운동해도 근육이 쉽게 느는 데 비해서 저같이 이제 나이를 먹기 시작하면 나이를 먹고 연령이 증가하면 운동량을 똑같이 한다고 해도 근육량의 증가는 그에 못 미치게 될 수 있죠. 때문에 보시면 이 점들이 사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 위에 있는 점들,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은 사실 남자였고요. 남자는 파란색, 초등학생들도 아는 빨간색은 여자. 이 점은 만약에 여자였다면 남자만 떼어놓고 봤을 때 남자의 그래프는 상향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여자만 떼어놓고 봤을 때 여자의 그래프도 상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지금 이게 고령을 표현할 수도 있죠. 고령 남자인 경우에는 같은 남자이지만서도 또 운동량이 오히려 젊은 여자들보다도 더 떨어져서 이와 같은 그래프가 더 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각각의 개별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느끼는 건, 남자 안에서도 운동량이 증가하면 근육량이 증가하는구나, 와 여자도 마찬가지로 운동량이 늘면 증가하는구나, 하지만 근육량의 증가의 폭은 크지 않구나. 고령일 때도 운동량과 근육량은 양의 기울기를 가지고 따라서 증가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그래프들을 총 통틀어서 설명을 할 때 운동량은 결과적으로 근육 증가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현상을 이해하고 운동을 근육 증가량의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단순 회귀 분석에서는 이와 같은 그래프들을 얼핏 실수하면 평행하게 그리기 쉬웠죠. 다중 회귀 분석이라면 이런 인자들을 전부 다 반영을 해서 회귀 분석에 가장 적합한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다중 회귀 분석을 설명을 이렇게 드렸고요. 다중 회귀 분석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회귀 분석의 개념 설명에 앞서서 몇 가지만 추가로 살펴보고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분석을 할 때, 다중 회귀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상을 설명하는 y라는 현상을 설명하는 요인들을 A1 기울기, x1이라는 요인의 기울기가 A1이고 x2라는 요인의 기울기가 A2라면, 그리고 또 요인이 더 많을 수도 있죠. x3라는 요인의 기울기는 A3, 그래서 절편이 y인, 이와 같은 공식으로 설명이 잘 되는 어떤 현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x는 성별일 수 있고요. 그리고 x2는 나이, 그리고 x3는 운동량, 뭐 이런 식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실제 임상 연구에서 쓰이는 데이터 필업을 해가지고 엑셀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세 개만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환자 아이디가 있고, 그 다음에 성별, 섹스, 나이, 에이지부터 시작해서 운동량이 있으면 그 뒤로 더 많은 폐활량이라든지 피검사 결과도 다 붙을 수 있겠죠. WBC, 뭐 간 수치나 OTPT, 뭐 또 비유행 크라이틴, 이런 정말 많은 페리틴이라든지 정말 많은 검사 결과들을 전부 다 일목요연하게 1번 환자는 남자였고 남자를 1이라고 여자는 0이라고 표현을 한다면요. 1이었고 나이는 27세, 운동량은 35라는 수치로 수량화할 수 있다고 표현합시다. 250cc, 뭐 WBC는 4000개, 25, 31, 뭐 이런 식으로 21, 0.5 뭐 이렇게 쭉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검사 결과들이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근육 증가량을 설명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어떤 인자들이 다 이 공식에 포함되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를 모형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적정 모형의 선택이라는 화두가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건 말이죠. 모든 인자를 전부 다 고려한다고 해서 가장 좋은 회기식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가장 근육 증가량이라는 최종 결과에 의미 있는 결과들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의 조합을 적절하게 묶었을 때 가장 이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회기식을 찾을 수 있다는 게 회기 분석에 있어서 참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너무 많은 쓸모없는 너무 많은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하게 되면 오히려 과적합이라고 하는데요. 과적합. 오히려 모형을 예측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 예상에서 벗어나는 결과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가장 상관이 있는 회기식을 만들기 위해서 추출하는 어떤 특정 요인들을 고르는 게 회기 분석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야 할 부분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통계학자의 의견보다도 여러분, 연구자, 해당 연구 영역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연구자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라는 점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연구자 또한 해당 영역이 전 세계에서 연구가 미진한 부분이어서 그 영역에 대한 해박한 인사이트가 아직 다 쌓여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통계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 데이터들을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그 결과들이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회귀분석 적합 모형을 선택하기 위한 요령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백워드 리그레션이라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전부 다 상관 분석을 먼저 할 수가 있죠.
그 개별적인 상관 분석의 결과를 가지고서 p-value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요인들을 전부 다 넣어서 회기식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회기식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p-value가 가장 나쁜, 의미가 적은 녀석들, 그러니까 만약에 섹스의 p-value가 0.0001이었고 쭉 해서 크레아틴과의 p-value, p값이 뭐 0.5였다. 그러면 이 크레아틴부터 하나씩 빼가면서 이 현상을 잘 설명한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무엇 기준으로 한다고요? 이때 AIC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AIC는 이거 일본 사람 이름인 것 같은데요. 아카이케스 on information criterion이라고 하는데, information, 이 통계학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기식이 현상을 잘 설명하는지를 수치화하기 위해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값을 AIC라고 이렇게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IC라는 값을 이용해서 이 좋은 회기 모형을 찾고 있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죠. 만약에 p-value가 가장 낮은 크레아틴을 제거하고 그 이외의 요인을만 가지고서 회기식을 했는데 AIC 값이 원래 가지고 있던 회기식보다 AI 값이 감소한다면 이거는 현상을 더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빼가는 과정에서 AIC 값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전에 있던 모형을 선택하게 되는 게 백워드 리그레션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상반되는 방법으로 백워드가 있으니까 반대로 포워드가 있겠죠. 포워드는 정반대 방법입니다. 가장 p-value가 낮은 요인부터 한 개씩 추가를 해서 첫 번째 회기식, 1번 회기식, 두 번째 회기식, 그리고 x1, a1 플러스 이것도 b가 있었을 거고 절편은 있을 테니까요. a2, x2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점차 늘려가면서 각각의, 물론 이 늘려가는 순서는 p-value가 낮은 것부터 거꾸로 높은 걸로 하나씩 추가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각각에서의 AIC 값이 계속 감소할 때까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감소하다가 증가하기 시작하겠죠. 왜냐하면 과적합 때문에. 너무 설명인자가 많이 들어가면 오히려 현상을 왜곡하게 되는 역작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발생하는 직전까지 추가하면서 찾아가지고 그 앞에 모형을 선택하는 경우, 이렇게 회기 모형을 선택하는 경우를 포워드 리그레션이라고 합니다. 백워드 리그레션, 포워드 리그레션, 또 이 이외에도 여러 통계학자들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올 서브셋, 리그레션을 이야기한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 크로스 베리에이션을 이용한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멋진 회기 모형을 구성할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한 거죠. 하지만 일단은 가장 유명한 것들 위주로 개념 설명을 먼저 드렸고요. 앞에부터 이제 다음 그 RStudi오에서 시행하는 실습에서는 이런 과정들을 또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추가적으로 고민해 드릴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양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교실의 김정엽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